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날씨가 이 꼴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 등산을 가려고 해도 또 소나기 때리 얻어맞을 것 같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또 만만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성 여러분들이 나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특이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 가능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임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신력은 여자의 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여자력에 속합니다. 여자력. 아마 이 여자력에서 어떠면 아마 이 임신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이 임신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력에 있어서, 즉 임신 가능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남자가 생각하는 최후 마지노선은 42입니다. 최후 마지노선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가 그 이상 돼도 나이를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여자도 37에서 42까지 여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여자의 이 여자력에 대해서, 즉 임신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자가 선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제대로 된 남자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여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나이를 가집니다. 20대의 여자는 원하는 때 원하는 남자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20대의 여자가 연하의 남자를 선택할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연하의 남자도 20대의 여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여자가 나이 70인 남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0대의 여자가 연하의 남자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 70인 남자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20대의 여자의 선택폭이 그만큼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의 여자는 나이 70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가장 폭넓은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20대는 그야말로 여자가 전 남자의 연령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남자의 연령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요구 조건은 대단히 높고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력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30대가 되면 전년 연령대를 커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선택의 폭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20대 남자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남자가 20대 여자보다는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약 300m 앞 시속 30km. 선택의 폭이 그만큼 적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조건들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5세가 되면 2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와 30대 중반의 여자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이 30대 중반의 여자는 연하남의 제일 좋아합니다. 이때부터 연하남의 아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눈높이는 좀처럼 낮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여자의 선택이 폭이 대단히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연속 그리고 주의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남자의 나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35 정도가 됐다 하면은 남자의 나이를 자신보다 최소 5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동년배거나 연하의 남자라거나 뭐 이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위로 최소 5년까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5년 30대 중반에서 5년까지 보면 35살 여자가 40살 남자를 사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게 대단히 좁아지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는 쓸만한 남자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남자는 이미 다 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남자의 여자 보는 눈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고 20대처럼 덤벙덤벙 덤벼들지 않습니다. 여자를 저울에 올려놓고 이리 재고 저리 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를 저울에 놓고 이리 재고 저리 잴 남자도 사실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자들은 벌써 다 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쓸만한 남자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채가버립니다. 따라서 남자가 나이 40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남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고르듯이 이 40대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려고 하면은 여자의 사고가 대단히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인맥은 이때 최고로 중요합니다. 남자를 만나가지고 보고 안 된다 하면 빨리 넣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여자의 인맥이 없게 되면은 연속 커브에 좋은 남자를 얻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자를 찾아야 될 나이입니다. 참 지나가면은 이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내가 이 여동생들 누나 하나 시집 보낼 때 이 얘기를 내 또 참 하락하면 내 가슴이 아픈데 아마 내가 그때 했던 미친 짓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전방에 과속 35 정도 되면은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마치 바람난 안개처럼 그렇게 남자를 찾아 헤매야 됩니다. 전방에 그리고 과속 모든 방지턱이 인원과 있습니다. 가족 능력을 모두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 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 나이 35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5세 때 남자를 못 만나게 되면 40까지 논스톱으로 가버립니다. 만약에 여자 나이가 37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남자의 돈과 남자의 재산, 남자의 학벌 이런 거 갖다 내버리세요. 남자의 돈과 남자의 학벌, 남자의 재산 이런 거 갖다 내버리란 말입니다. 여자 나이 37에 이거 따지면 남자 못 찾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때 이 여자 나이 37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남자의 댐댐이입니다. 남자의 댐댐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나이 37에 남자의 댐댐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남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남자 이걸 빼버리고 학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옳은 남자 못 구합니다. 인생은 먼 여행길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서 마치 온갖 짐승들이 들끓는 깊은 산속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함께 어두운 깊은 산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길을 걸어가는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여자 나이 37에 재산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절대 보지 마십시오. 사람 댐댐이 하나만 보세요. 그거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들은 말하지요. 너 참 재고 정리 하나는 정말 잘했다. 내가 왜 재고 정리를 잘했겠습니까? 난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저 정도 남자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 남자는 내 동생을 배신하지 않고 둘이서 어떻게 하든지 한평생 살아갈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나는 성공적으로 아버지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자 나이 37에 모든 조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내려놓으시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빼도 관계없습니다. 보라도 있고 꽃만 잘 서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가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옳은 남자, 멋진 남자, 최고의 남자 구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남자는 이미 다 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자 나이 40이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는 나이 70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나이 70까지 봐야 됩니다. 연속 그리고 커브에 주의하세요. 많은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전히 40이 돼서 시집을 못 갔다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가 아니고 재력입니다. 여전히 40이 되어서 나이 45, 50 뭐 이렇게 된 남자를 구한다 할지라도 청각이 드물고 재력을 갖춘 남자가 드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재력을 갖추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남자가 재력을 갖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40에 아직 장가 안 가고 전방에 과속 재력이 방지턱이 너무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재력이 많은데 장가들을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안 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여자의 능력입니다. 이 여자력이 애교와 웃음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력 속에는 깊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여자력이 정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애가 없다면 남자의 나이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 없다고요? 애 없어도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아마 그런 남자는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나이가 늦게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람이 정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돈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젊어서는 수없이 많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돈이 우선입니다. 남자의 꽃도 젊었을 때만큼 딱딱하지가 전방에 과속 않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컹한 남자 여러분 싫어하지요. 그러나 남자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사고 다발 나이가 구간입니다. 많이 들어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과연 저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 남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나이 40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별다른 나도 직업을 별로 이제 얻기가 힘이 드는데 과연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잘하면 나이 40에 하나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이 나를 쳐다봐 준다면 둘 이렇게 낳을 건데 과연 저 나이 든 남자가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데 과연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돌아온 돌싱 남자라 할지라도 눈에 불을 쓰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그런 남자를 찾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은 나이 40에는 거짓말 안 하고 남자의 나이를 나이 70까지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폭을 가지고 남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전방에 그렇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은 아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안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나이 들어서 죽겠지만은 물론 뭐 당신도 나이 들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나이 들어서 안 죽는 남자나 여자는 없기 때문에 전방에 과속 그렇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죽을지라도 돈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나이를 아주 폭넓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에 있는 남자들 또한 나이 70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남자들, 정말로 뭐 참 수십억 뭐 수백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나이 40인 여자를 찾지 않습니다. 남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일에서 그만큼 달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0년 먹은 여자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남자가 나이 70이라 해도 그 남자는 인생이 달인이고 돈이 달인입니다. 달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남자가 40 먹은 여자를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돈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돈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나이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요 얘기 끝내고 이제는 여자의 복병인 국제 결혼과 여자의 나이와 여자력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낸데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변함없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젊은 우리 청춘 남녀들 어쨌든 간에 붙어 있으세요. 어쨌든 간에 딱 붙어 있으시고 어쨌든 간에 맛있는 거 먹고 어쨌든 간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또 이 모텔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순전히 모텔의 영업을 올리기 위해서 숙박하시고 떡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순전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애를 낳기 위해서 이 어떤 간에 많이 박아야 되겠죠. 밤이고 낮이고 어떤 간에 이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정이 두터워지고 박아야 행복하고 박아야 더 할 얘기도 많고 사랑도 깊어집니다. 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이 환갑이 넘어서 참 내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나이 얘기 똥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가르쳐 준 대로 또 얘기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떡이 뭔지 모르니까 이 떡집에 가서 무슨 떡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고요. 또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박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박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열변을 토해가지고
터여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